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전격 선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TV토론 이후 한밤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알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김재원 최고 연결하겠습니다. 김 최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 단일화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 최고님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단일화가 끝까지 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단일화는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어제 저녁에 그런 경과가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단일화 할 거였으면 일주일 전에만 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권 교체를 영원하는 분들 중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뭐 세상이 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안철수 후보께서도 마음의 정리를 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했고, 그동안에 또 그 안철수 후보께서 제시했던 방법이 결국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야권 후보를 선출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한 단계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 앞에 제시했던 그 방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께서 그렇게 또 마음을 정하게 되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어차피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이런 단일화 발표를 하게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어제 TV 토론 끝나고 두 후보가 만났다. 지금 이런 전언인데, 그러면 TV 토론 끝나고 전격적으로 어떤 한 분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물밑 접촉이 좀 있었는지요?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화가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실무진으로서 실무적으로 대화를 한 분들이 이제 이태규 의원과 우리 당의 장제원 의원이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근접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께서 결렬 선언을 하고 또 그날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하던 그때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 쟁점들이 나름대로는 타결이 된 상황에서 그런 통보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제는 이 후보끼리 만나서 서로 협의가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 성공적인 단일화 예를 이 DJP 연합 얘기를 많이 드는데 그때는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총리 또 혹은 내각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단일화에 나선 김종필 전 총재와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또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마 김종필 총재의 경우에는 그때 정치의 마지막 단계로서 단일화를 하고 총리를 하고 자신을 따르는 분들을 강요에 포진시키는 그런 구상을 했을 수가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부터도 계속 정치일선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 단일화를 하고 후보를 양보했다고 해서 어떤 자리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그런 가치동맹의 주장에 훨씬 더 공감을 하셨고 그것이 또 단일화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때문에 이렇게 단일화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미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었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실제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이런 정치적인
협상과 합의가 있으면 이면 합의도 있고 무슨 실리를 주고받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번의 그 단일화 과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애당초 없었고 그런 구체적인 뭐 자리라든가 공천권이라든가 지분 배분이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1이 2가 되겠느냐 혹은 3이 되겠느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항의로 마비가 됐다고 하고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몇 개 나온 실정인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를 따르던 분들 중에서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민주당 성향이지만 차마 이재명 같은 사람은 내가 찍지 못하겠다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불출마함에 따라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다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또 많은 분들은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할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뭐 막상 득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예. 민주당에는 실제로 또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사실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대체로 50%를 넘게 나오고 있는 거는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예. 정권 교체 여론이나 정권 교체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분들이 모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 중에 일부는 뭐 아마 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서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그 가치 동맹 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분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훨씬 더 열성적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고 그분들이 모여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 아마 50%에 근접하는 정도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죠. 그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단일화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의 설 자리가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나 이제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까지 우리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그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그 공간은 아주 넓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당의 지도 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은 뭐 얼마든지 또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흔쾌히 이 합당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벌써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지방선거 공천권 가지고 다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당헌 당규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것이지 공천권을 누가 뭐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당이 허약한 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누가 공천권을 휘두른다거나 또는 공천에 부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원칙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원회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식 의혹 관련해서 검사 임용 당시와 재임용 당시 시력 자료를 열람했고 공개를 했는데
각각 0.2와 0.3 차이다. 그러니까 군 면제 받을 때는 0.7 차이였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군 면제 받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아마 민주당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자세히 그 열람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요. 예. 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면 뭐 남은 6일간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그것은 근데 시점이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예. 또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군 그 복무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그때 정확한 신체 검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뭐 신체 검사 내용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시점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앞의 신체 검사가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지금까지 여론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제 6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그 지지율이 떨어졌던 일부 구간 즉 그 과거 금년 1월 초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이재명 후보에게 뒤진 적이 없습니다. 예. 여론조사의 추이 자체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고 그런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제 그 투표일까지 갔을 때는 아마 윤석열 후보는 50%에 근접하는 정도의 득표를 해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